안녕하세요. 쿠키 문법의 알짱쌤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문법의 시작, 품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우리의 미션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품사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품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런 품사를 나눌 수가 있는지 품사의 기준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품목별로 우리 함께 묶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상품부터 눈에 들어오나요? 저는 역시 먹을 건가 봐요. 먹을 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먹을 것부터 우리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보여요? 그렇죠. 오렌지 보이죠? 레몬, 수박, 바나나, 포도. 아,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요. 얘는 그러면 우리가 과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입거나 몸에 걸칠 수 있는 거? 이걸 먼저 또 한번 묶어볼까요? 의류겠죠, 의류. 그럼 저는 일단은 원피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남학생들은 셔츠에 가디건, 이거 눈에 들어오죠? 그쵸. 되게 댄디한 느낌의 셔츠와 가디건입니다. 또 우리 모자까지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아무래도 모자는 머리에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류로 한번 얘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은데? 자, 얘는 발에 우리가 신는 거. 그죠? 신발.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하이힐, 또 하나는 어그부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보이는 대로 상품을 막 구분을 했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맞아요. 어떤 기준을 삼아서 상품을 구분을 했었죠? 자, 이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성질과 쓰임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를 했듯이 우리 말도요,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해요. 이게 바로 품사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품사를 우리가 한자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품사의 뜻은 무엇일까? 일단 품사는요, 품별할 품, 말씀사 이렇게 쓰여요. 예를 풀어보자면 말을 품목에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말도 분별해야 해요. 아까 상품을 분별했듯이요. 즉,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쓰임이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각각의 갈래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의 품사는 총 몇 개일까요? 간혹 영어랑 헷갈려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말의 품사는 총 9개예요. 구품사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그렇죠. 9개의 품사, 그래서 구품사예요. 자, 9개의 품사는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어요. 한번 볼까? 뭐가 있나?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9가지. 이 품사의 종류는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큰 틀에서 품사를 이해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러한 품사를 또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묶여지고 저렇게도 묶여지고. 그렇죠?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알아봅시다.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죠? 일단 품사의 분류 기준은요, 크게 3가지예요. 형태, 기능, 의미. 이 기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9개의 품사는 사실 의미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9개의 품사를 다시 기능에 따라서, 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다시 묶을 수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에도 쓰이고 목적어에도 쓰이고
서술어 해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체언이라고 합니다. 또 관형사하고 부사는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공통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식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식어는 뭐냐면 수식하는 말이다. 수식은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뜻을 조금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감탄사는 우리 봐봐요. 어머, 아이고, 이러한 말이 감탄사잖아. 이런 거는 혼자서도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조사는요, 앞하고 뒤에 있는 말을 관계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철수, 학교, 간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서 가에 이것처럼 앞말과 뒤에 말을 관계시켜 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동사하고 형용사 남았죠. 자, 이 동사하고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기능으로 5가지를 묶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다시 형태의 변화, 유무에 따라서 기준이 또 바뀌었네요. 형태의 변화, 유무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불변어. 불변어는 뭐예요? 변하지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 말. 그 다음에 또 모양이 변하는 가변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변어에는 뭐가 있을까? 가변어에는 그쵸. 용언이 해당이 돼요. 용언은 활용을 하는 말. 용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동사하고 형용사잖아. 동사하고 형용사는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플러스. 되게 예상이 외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술격 조사이다예요. 이건 나중에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동사하고 형용사는 활용이라는 것을 하는데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먹다. 먹다는 먹다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써요?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조사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서술격 조사이다가 얘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책상이다 이렇게만 쓰이지 않아요. 이것은 책상이다, 책상이고, 책상이니 일 것처럼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얘는 가변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품사는요. 모양이 변하지 않거든요. 원래 모양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불변어로 묶는 거죠. 자,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품사가 무엇인지, 품사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품사를 어떻게 다시 묶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체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혹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